미국 의대 치대 진학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폴정입니다. 네, 박사님, 이제 5월 들어서 우리 학생들 의대 치대 지원서 쓰느라 참 바쁠 것 같은데요. 지원서를 쓸 때 실수하면 안 되는 거 있겠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고 신중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학생들도 그렇고 5월 1일자로 원서가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네. 거기에 이제 아이디 만들어서 이제 원서 작성을 좀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5월 말에 5월 28일 날 아마 첫 번째로 이제 원서를 접수를 하는 이런 기간이 되는데요. 원서를 쓸 때 가장 중요시 되는 것들은 이게 원서를 빨리 제출을 해도 이 베리파이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지원서에 내가 대학을 다니면서 수강 과목을 일일이 네. 다 적게 되어 있어요. 학점도 그렇고요. 그럴 때에 오피셜한 성적이 그 기관에 왔을 때에 그거를 대조를 해서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 MCAS에서 다 검증을 해요. 그리고 학교마다 GPA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MIT 같은 경우에는 5.0 만점이고요. 일부 코넬이나 이런 학교들은 4.3 만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MCAS 의대에서 기준은 4.0 만점으로 다 컨버트 시켜요. 그래서 GPA 계산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검증이 됐을 경우에는 베리파이 됐다고 해서 이메일을 각 학생들, 지원자들한테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수업을 들은 과목이라든가 아니면은 성적을 잘못 기재를 했을 경우에는 이 베리파이 되는 것이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강 과목, 성적 이러한 것들은 한번 제출하고 나면은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일이 몇 번을 반복해서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검증 과정 가운데에서 에세이가 있고요. 또 이러한 각종 활동한 익스피리언스 15개 익스피리언스를 쓸 수가 있는데 그중에 3개를 골라서 Most Meaningful Experience라고 해서 1325자로 또 에세이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을 선택해서 내가 별도의 에세이를 쓸까 이걸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이 이 액티비티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쓸 때에 또 반복돼서 쓰는 것 같은 경우 또는 이것은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봤을 때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거는 나 중심으로 쓰는 것보다는 이걸 읽는 네. 사람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게끔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한 1년 반 했는데 어떤 네. 학생들 같은 경우엔 그 디스크립션을 연구 내용 위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아, 경우 그 연구 내용을 아는 그 사람이 읽을 때는 어떤 일을 했구나 하는 걸 알겠지만은 그 연구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읽었을 때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는 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연구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 디스크립션만 갖고는 이 학생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연구 내용도 일부는 들어가야 되지만은 내가 그 연구실 생활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고 무엇을 배웠고 동료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땠는지 근데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저 같은 네. 경우는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를 할 때 너가 연구 과제에 대해서 누구한테 설명할 경우에 만약에 중학생한테 설명했을 때 중학생이 이 사람은 이러한 연구를 했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아무리 읽어도 이게 중요한 건지 어떠한 내용을 잘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서 쓸 때에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디스크립션을 쓸 때에 제3자가 읽었을 때 무슨 활동을 했는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끔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자기 자랑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예. 의대에서 또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자기 자랑을 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너는 우리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래? 너는
벌써 이렇게 잘하는데 무엇을 배울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희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자랑보다는 나는 이런 경험도 했고 이런 경험도 했다. 그래서 내가 목표하는 거는 이런 게 되는 건데 그거를 이 의대 들어가서 이러한 것들을 더 전문적으로 배워서 나중에 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의사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훨씬 좋은데 너무 자기 자랑 위주로 하는 것은 아,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는 네.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너무 과장되지 않게 그리고 뭐 리서치 활동을 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만 쓸 게 아니라 그 관련된 이야기도 좀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한 거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네. 의대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에세이도 그렇고 모든 이러한 활동에 대한 경험에 대한 디스크립션은 읽기 쉽게 누구나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학생들 거 이렇게 리뷰를 하다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약자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네. 전문 분야 쪽으로 잘 아는 분들인 경우에는 그 약자가 무슨 내용인지를 알겠지만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를 약자로 쓰면은 이게 어딘지 아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쓸 때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실수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또 오타죠. 스펠링이 아, 틀렸거나 네. 문법적인 오류가 있을 경우. 그래서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서를 쓰고 계속 리뷰를 할 경우에 조금 못 찾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간 딴 사람한테 오타가 있는지,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는지 한번 봐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좋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떠한 내가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너무 모호하고 너무 자기 얘기, 네. 가족 얘기를 많이 얘기를 어, 하면서 그래서 나는 의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네. 옛날에는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꽤 많았었어요. 에세이를 쓸 음, 때 뭐 네. 할머니가 암에 걸려서 뭐 고통받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의사가 돼갖고 이제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게 네. 너무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너무 네. 이제 그런 가족 얘기, 자기 중심적인 얘기 쓰는 것들은 웬만하면 피해라 하는 거고요. 음. 오히려 이제 병원이라든가 어디 봉사활동 갔을 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겪어서 그런 사람을 도와주겠다 하는 식으로 쓰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이 대대로 의사고 치과 의사고 그래서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쓰는 것도 좀 자제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거는 예. 그 패밀리 스토리를 많이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만약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모두가 다 의사인 경우에 얘는 그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얘는 꼭 의사가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네. 경우에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음. 때문에 이제 집안 자체가 의사 집안이라든가 또 병원이라든가 의사들의 생활에 대해서 익숙하다 하는 거를 표현하는 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더불어서 이제 그 학교마다의 어떤 철학도 있고 미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도 좀 작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학교의 뭐 그 미션이라든가 뭐 네. 철학 교육 방식에 맞게끔 음. 에세이를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하지만은 내가 한두 군데 의대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면 뭐 20개 이상, 뭐 어떤 학생들은 네. 30개 이상을 지원을 그렇죠. 하는데 그 네. 프라이머리 어플리케이션에 쓰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한 학교에 맞춰서 쓰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이제 프라이머리 음. 어플리케이션이 있지만은 2차적으로 각 학교에서 질문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네. 세컨더리 에세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러니까 이런 예. 경우는 각 학교에 대한 교육 철학이라든가 교육 방식에 맞춰서 에세이를 쓰는 것이 맞죠. 하지만은 음. 공통 원서라고 할 수 있는 이 프라이머리 어플리케이션에 쓰는 에세이는 일반적으로 내가 왜 네. 의사가 되려고 하는지 음. 그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했고 앞으로 나의 목표라든가 내가 생각하는 의사상은 이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게 근데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거는
가능하면은 내가 경험한 에피소드 중심으로 해서 에세이를 써나가라 이렇게 많이 권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간략하게 가장 중요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 점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또 구체적인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표현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내가 경험한 거 위주로 해서 쓰는 것들이 좋고요. 또 하나는 그 리더십 같은 경우에 또는 뭐 네. 임상 경험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특히 사례를 들어서 표현해 주는 것들이 되게 좋아요. 구체적인 이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술한 다음에 나의 생각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단순히 그 어떤 활동에 참여했다. 그리고 어떤 의미를 배웠고 또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든가 이런 의사가 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또 한 가지는 이 차별화된 이야기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남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의료 활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봉사 활동을 했다거나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뭐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 활동도 하고 의료 경험도 하고 뭐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서술하는 경우가 있고요. 미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러니까 환자들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미국 의대에서 인터뷰할 때에도 그렇고 되게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그 레프러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나병 네. 환자촌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이런 활동을 꽤 많이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도 보니까 그런 활동을 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런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관심을 갖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이제 아프리카에 저희가 학생들 데리고 갔을 경우에 뭐 말라리아 환자라든가 에이즈 환자들 또 미국에서 평범하게 볼 수 없는 이런 전염성 질병이 있는 환자들의 증상이라든가 치료 과정을 경험한 이런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또 많은 호감을 갖는 경우를 저희가 봤어요. 이게 취미 활동이 독특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일부 의대에서는 무척 좋아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단순히 누구나가 다 하는 이런 활동 위주보다는 나만의 독특한 경험 또 딴 사람들보다는 이제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원서는 빨리 내는 게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진짜 그런지도 궁금하고요. 언제까지 또 지원서를 접수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희가 학생들 지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부닥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원서를 네. 빨리 제출을 해야 된다 해서 막 서두르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롤링 어드미션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지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다들 얘기를 하고 저희도 어,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네. 일반적으로 보면은 6월 초까지 지원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도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는데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프라이머리 어플리케이션은 빨리 제출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이런 세컨더리 에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은 너무 느리게 진행을 해갖고 그 10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에세이는 물론 이제 너무 늦어지면 안 되겠지만은 6월 초에 제출을 하고 세컨더리 에세이까지 모든 것들이 8월 말까지 모두 접수가 된다고 하면은 늦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지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네. 경우는 이게 오픈되자마자 자기는 원서를 내야지 된다. 뭐 다들 그렇게 음. 얘기한다 해갖고 서두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꼭 실수를 하게 돼요. 그 원서 자체는 한번 서브밋을 하게 되면은 수정 불가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잘못된 거를 나중에 찾았다 하더라도 수정할 수가 없어요. 다만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를 더 애드할 수가 있고요. 또 한 네. 가지는 추천서는 수시로 더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이외에 그 수강 과목이라든가 어떤 에세이라든가 어떤 활동에 대한 디스크립션 이런 것들은 수정 불가하기 때문에 원서가 다 작성됐다 하더라도 서둘러서
그 오픈되는 날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며칠 여유를 갖고 계속 리뷰를 하면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좀 더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고요. 더 이상 이제 수정할 것이 없다 판단됐을 때 원서를 제출하도록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추천하는 것은 6월 5일까지 제출을 해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한 7월 초까지 제출하면은 빨리 제출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빨리 제출하면 아무래도 인터뷰 초대가 좀 많을까요? 확실히 좀 그런가요? 이건 학교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명문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빨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하지만은 네. 예, 그 중위권 의대라든가 특히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한 8월까지만 모든 게 진행이 되면은 절대 늦는 건 아니더라고요. 확실하게 탑 사립 스쿨 같은 경우에는 빨리 내는 것이 아, 유리해요. 다만 네. 성적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 학교에서 관심을 가질 정도의 그러니까 퀄리파이 된 학생들의 경우에요. 만약에 그 성적도 안 되어 있고 다른 것들이 좀 부족한데 무조건 빨리 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인터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